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요건 세 가지 의식주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인데요. 순간의 실수나 사고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대비에 가입하는 것이 바로 이 보험인데요. 오늘은 보험 전문가 착한 보험 이규대 중개인을 모시고 집 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집보험, 지난번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쭉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집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주택의 경우 집보험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해 원인과 또 위태,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보험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그 보험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땅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집이 있습니다. 네. 그 집과 연결돼서 데크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A그룹으로 보고요. 또 별도로다가 창고도 있겠죠. 네, 맞아요. 창고는 이제 B그룹으로 봅니다. 그럼 또 이 창고와 메인 집을 커버하는 것 외에 개인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네. 생활용품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거. 네. 이런 걸 커버가 되고요. 또한 네 번째 그룹으로 여기서 만약에 커버가 안 될 때, 즉 밖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생활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커버를 해줄 적에 이러한 것이 보통 일반 주택보험에서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네. 이거 플러스 우리 온 손님한테 우리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그냥 다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그 집 오너 입장에서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책임 보험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험에 적용되는 그 손해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포함이 되죠? 네,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이 있어요. 네. 집이 그 없어질 수도 있겠죠. 첫 번째가 화재가 났어요. 그렇죠. 제일 많은 화재가 경우죠. 첫 번째죠. 네. 그다음에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폭발이 됐어요. 그래서 가스 같은 거 폭발해서 집이 네, 그렇죠. 날아가겠습니까? 흔치는 않지만.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상황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또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어디 여행을 갈 적에 그 차에 타고 갖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경우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동이 되는데도요? 예, 예. 아, 수송 중에도. 네. 이제 그런 거기까지 것을 몰랐는데. 이제 다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커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손해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이 보험 커버리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보험 혜택 커버리지인데요. 이 커버리지의 경우에는 이제 주거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분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한국인들이 이제 주로 사는 거를 보면은 보통 세 가지 경우입니다. 개인주택, 콘도, 임대. 물론 네. 캐네디언들은 이 모바일 그 하우스에서 많이 삽니다. 네. 근데 한국인들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시는데 네네. 그 세 가지 형태들마다 다 보험 커버리가 틀려요. 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집을 형상 아까 만들었는데 개인 주택인 경우에는 그 첫 번째 보험 대상이 집이에요. 네. 그러나 콘도하고 일반 테넌트, 린넌트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거죠? 네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콘도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네. 콘도 오너라는 그 유닛에 대한 주인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콘도 회사에서 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 유닛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콘도 오너 주인은 그 유닛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자기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유닛 안에는 자기 물건과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그 벽에 여러 가지 벽장 같은 거 어떤 이렇게 또 인핸스먼트 해가지고 조금 더 그 본인들 취향에 맞춰가지고 뭘 이게 만들었겠죠. 네네. 그러한 것은 콘도 유닛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콘도 오너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험을 들어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콘도 그 회사에서는 그 유닛에 대한 그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바로 이런 상태에서 그 오너가 다른 사람한테 또 렌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렌트를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렌트 들어온 사람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따로 든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콘도 만약에 콘도 오너가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줬다 하면은 보험이 3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첫 번째는 콘도 회사 보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콘도 유닛. 오너, 네. 세 번째는 렌트 들어온 테넌트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주택 경우 일반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험 커버리지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집에 대해서 네. 아까 어떤 손에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돼 가지고 만약에 집이 이제 데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커버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단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네. 사고. 예, 네. 어떤 우연하게 일어나야 네,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의도적인 어떤 계획적인 피해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밴달리즘 같은 거, 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대방은 고의성으로 했지만은 집주인의 입장에 봤더니는 딴 사람이 기물을 파괴한 거죠. 네.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 그 집에 대해 커버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또 그 집 안에 개인 물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러한 것을 잊어먹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뭐 이렇게 누가 와서 기물을 파괴하면 그것도 커버가 이제 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책임보험 측면에서 누가 왔거나 아니 눈이 왔을 적에 눈 안 치워서 누가 넘어지면은 네. 그 집주인 잘못이에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놀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이제 해보세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네네. 이제 저희 책임 보험으로 네, 맞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12살, 12세 미만이면은 네. 그건 부모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12세 이상 넘어지면 이제 부모의 책임. 12세 반대의 미만일 때는 경우겠죠?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막 바로 그러한 걸 갖다가 책임보험에서 다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과 달리 콘도의 경우는 어디까지 그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 이제 언뜻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콘도의 보험은 콘도 유닛에 대한 보험 커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물건에 대해서만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뭐 이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착물 같은 거 만들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책임보험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네. 물을 틀어놓고 깜빡 모르고 그냥 나가서 아래층에 완전 물바다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거꾸로 위층에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우리 유닛에 피해가 올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런 걸 갖다가 다 콘도 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세 가지 주거 형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임대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보험 네. 커버리지가 어디까지 되죠? 그 임대 아파트하고 네. 콘도 아파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단 콘도 아파트는 그 자기 유닛 안에 부착해 놓은 곳까지 커버가 된다 그랬죠. 네. 벽장 같은 거. 네. 그러나 임대 아파트는 자기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임대 임대니까. 아파트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만 커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물론 책임보험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네. 근데 통상적으로 콘도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보다 비용이 좀 더 싸요. 오히려요. 예. 보험의 경우. 예. 네. 그럼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가요? 질문합니다. 왜 임대 아파트가 보상 범위가 적은데 왜 더 많이 내느냐고. 네. 그것은요. 보험회사 입장에 봤을 적에 콘도는 주인이 직접 사는 거기 때문에 괜히 애착을 갖고 관리를 잘합니다. 근데 임대 아파트는 그러지 못하니까 리스크가 많이 발생돼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콘도 오너, 콘도 주인인 경우에는 콘도 보험을, 집 보험을 또 따로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그 강제상은 아닙니다. 네. 옵션입니다. 아. 선택사항인데요. 네. 보통 변호사나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사시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오너가 직접 사실 적에는 벽장이나 개인 물건 때문에 반드시 들으셔야 네, 되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콘도 그 회사에서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콘도 회사에서 다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콘도 회사도 그 커버리지 리밋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리밋을 떠나서 콘도에서 부담을 못하는 경우에는 각 유닛에다가 이렇게 분담을 시킵니다. 그때 바로 콘도 보험에 대해서 그거 커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콘도 오너의 경우에는 그 콘도 보험, 그 전체 그 빌딩에서 들은 그 보험에 어느 항목까지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알아볼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콘도 회사에서는 콘도 이제 들어가는 유닛이 있죠. 네. 유닛 밖의 것은 콘도에서 이제 커버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 예. 유닛 안에 네. 벽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개인 물건은 콘도 유닛 오너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오너가 다시 렌트를 줬어요. 네. 근데 이제 렌트는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테넌트 보험이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겠죠. 네. 그 사람은 개인 물건에 대해서만 가입을 한 겁니다. 아. 자, 이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네. 화재가 났어요. 아. 그러면 그 테넌트 보험 들은 사람은 그 자기 물건에 대해서 커버를 받겠죠. 네. 그러나 유닛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되는 콘도 회사에서 커버가 안 되는 곳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집 오너가, 콘도 오너가.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SOAR 백업이라고 하나요? 사실 뭐 얘기조차 그 말조차가 단어조차도 생소한데 이게 고층 아파트와 SOAR 백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네. 일반 수호 백업은 가정에는 그 두 개의 관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물이 들어오는 라인이 있고 하나는 나가는 라인이 있어요. 네. 근데 나가는 라인이 오폐수가 되겠죠. 네, 그렇죠. 나가다가 어디에 모여야 되는데 그 못 나가면 그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역류되는 거 역류되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수호 백업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역류되는 거를 막으면 수호 백업 발브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걸 해놓으면 또 보험 혜택도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고층 아파트와 이렇게 딱 예, 네네.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 뭔가요? 네네. 고층 아파트도 어차피 물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디 가서 막히나 안 나가면 그게 집에서 만약에 틀었는데 안 나가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네. 또 정작 수호법 개념으로다가 올라오는 걸 떠나서 맥혀가지고 안 나가는 것도 그 커버리고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호 백업은 오폐수가 역류되는 현상인데 안 내려가는 것도 그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고층 콘도 아파트라도 거의가 수호 백업을 다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선택하는 항목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게 포함이 된 그 패키지에 다 있는 거? 선택입니다. 아, 선택인데 네. 요즘은 보험사에서 거의가 이렇게 권하시기 관건적으로 때문에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주택의 임대보험 가입자예요. 그러니까 텐넌트가 되겠죠. 근데 집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픽스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손이 됐다고 하면은 그 텐넌트가 그 책임이 있는 건가요? 책임을 져야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근데 집에 대한 보험은 집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테넌트 임대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 물건에만 이제 보험을 가입을 네.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데미지를 줬어요. 네. 테넌트가 잘못했어요. 네. 그러면 반드시 집주인이 테넌트한테 변상을 하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 테넌트 들은 사람은 그게 만약 몇만 불이나 하면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테넌트 보험을 들은 거예요. 이때 테넌트 보험에 라이어빌리티 책임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제 네. 또 뒤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네. 화재가 났어요. 테넌트가 잘못에 의해서. 근데 이 테넌트는 집에 대한 보험을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안에 있는 개인 물건에 대한 거. 근데 그럼 집주인은 만약 화재가 나면은 일단은 보상은 집주인 보험회사에서 일단 커버가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집주인의 그 보험회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네. 테넌트한테 보상 청구를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책임 화재가 난 소재를 거죠. 그렇죠. 묻는다는 건. 네. 그럼 이때 만약에 이 테넌트 세입자가 그러한 보험을 가입을 안 했으면 자기 돈 내서 다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래요. 테넌트는 반드시 테넌트 보험을 들으셔야 그런 경우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꼭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가입을 하라고 권고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리걸리 강제상은 아니에요. 아, 네. 그래요.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설득을 잘해서 얘를 잘 들어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서로가 피차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실제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 뭐 넘어지는 경우, 낙상을 하고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그럴 때조차 이 집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네, 50-50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돼요. 네, 자, 지금 그 사회자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네, 오셔서 저희 집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베이스먼트를 가신다고 해서 네. 내려가셨어요. 근데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러면 사회자께서 저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제 잘못인데요. 그때는 제 책임보험하고 커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네. 계단에서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을까? 아. 계단에 레일, 난간이 있으면 괜찮아요. 난간이 있으면 그러면 뭐 누구 잘못입니까? 네. 사회자 본인. 잘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커버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봤더니 레일이 없어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 그렇죠. 리스크가 거기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안 해주죠. 그건 집주인이 잘못이에요. 네. 아, 네. 그럼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네. 그럼 처음에 이 집을 누가 지었는가를 따져 들어가요. 네. 그럼 설계자가 누군가 들어가겠죠. 아, 복잡한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설계도를 보면은 네. 그때 당시에 설계도에 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해주겠죠. 설계자가 네네. 설계자도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그건 집주인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일단 이제 그렇게 보험회사- 시공을 안 한 그렇죠. 거니까. 네. 우선 일단적으로다가 그 집보험회사에 보통 커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보험회사가 집주인한테 다시 고소를 합니다. 아. 이거 네가 그 다시 물어내라고. 네. 네. 그런 경우 이제 커버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경우 집주인이 넘어졌어요. 네.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왜냐하면 그 라이어빌티는 내가 아니고 제3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넘어진 것은 나의 부주의예요. 아, 예. 나의 부주의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한번 여쭤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제 예물이라든지 결혼 예물이라든지 이제 고가의 폐물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가의 뭐 어떤 명품이라고 저희가 소위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소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의상이든 아니면 뭐 가방이 됐든. 근데 그런 것들은 왜 이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분실을 했을 경우에. 네. 네. 저도 이것도 50-50예요. 네. 50-50입니다. 어떤 경우는 커버가 되고 어떤 경우는 커버가 안 돼요. 그 말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귀중품에서 보험에 별도로다가 신고가 안 돼 있으면은 네. 이것은 전체를 합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그 리밋을 정해서 커버가 돼요. 네. 근데 그때는 전체가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뭐 500불, 1000불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죠. 근데 지금 사회적에서 만약에 갖고 있는 이 목걸이가 뭐 10만 불짜리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0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제 가정하면은 안 되겠죠. 아, 이러면은 그렇죠. 보험을 가입을 할 적에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신고를 할 적에 그러면 사진도 이제 영수도 이제 제출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죠. 네. 바로 그러한 것이 이제 분실이 되면은 이제 커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죠. 만약에 분실이 되면은 경찰에 먼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신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렇죠. 나서 네, 클레임을. 경찰이 와서 아, 이 집은 도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이 그때부터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집보험에 대해서 어떤 실사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자고 치면은 너무나 많이 길게 얘기가 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자세한 정보 또 중요한 얘기 너무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고나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여러분의 가정과 집을 보호해 안전하고 행복한 꿈을 함께 키워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